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T 계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T 계정을 하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원가의 흐름이라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 옆으로 한 두세 칸 더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이제 이런 T 계정, T 계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이 원가의 흐름이라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가의 흐름을 하기 앞서서 일단 T 계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또 각 계정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회계원리 시간을 통해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분계하고 그 다음에 전기한다라는 내용을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일단 분계가 뭐냐면은 분계라는 것은 날짜별로 발생한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각각 알맞은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기입하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한 거래를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지금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달에 현금이 얼만큼 들어왔고 얼만큼 써서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았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전기라는 겁니다. 자, 전기라는 것은 무작정 그냥 뭐 정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그 계정 과목과 관련된 거래만 정리를 하는 장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뭐 1월 1일, 2월 1일, 뭐 3월 1일, 4월 1일 거래가 쭉 있었다고 치면은 이 거래들 중에서 현금이 있었던 거래만 파악해서 여기다 따로 정리를 하는 장부가 전기를 하는 장부인 우리 원장이라는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다면 그것은 원장이 다 모여 있는 거니까 총 계정 원장이라고 부르는 거였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전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현금을 맨 위에 쓰고요. 현금을 맨 위에 쓰고, 밑에 T자, 알파벳 T자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린 이것을 줄여서 이제 T 계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T 계정이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각 변에서 의미하는 거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원가의 흐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두 개 있습니다. 9월 1일 거래와 9월 5일 거래 있고요. 차변과 대변에 이런 계정 과목들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현금 계정에 대해서 전기를 할 겁니다. 현금이 9월 1일 거래도 있고 9월 5일 거래도 있죠. 그러면은 현금 계정을 이 T 계정의 가장 상단에 기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9월 1일 거래부터 전기를 해볼게요. 자, 9월 1일 거래는 현금이 차변에 있죠. 그럼 전기도 어느 변? 차변에 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부터 기입해 주고요. 자, 현금은 지금 위에 가 있죠. 위에 가 있으니까 나는 계정 과목을 누굴 적어줘야 돼요? 상대방 계정 과목 적어줘야겠죠. 대변에 있는 거. 그래서 상품 매출을 적고 금액은 5만원 적을 건데 이 5만원이 자, 계정 과목이 대변에서 왔다고 해서 이 5만원도 대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5만원이라는 금액은 자기 금액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금액으로. 요거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은 상대방 계정 과목이고 요 5만원이라는 것은 자기 거 가지고 전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5일 거래는 현금이 대변에 있죠. 그래서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전기를. 자, 먼저 9월 5일 적어주고 마찬가지로 차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 자,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3만원은 누구 거? 내 거 3만원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전기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기가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현금이라는 것은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니까 증가하는 거 어느 변, 증가하는 거 차변, 감소하는 거 어느 변, 대변이죠. 즉 차변에 있는
9월 1일 5만 원이라는 것은 나의 현금을 증가시킨 거래고 대변에 있는 거는 감소시킨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T 계정을 통해서 나 이번 달에 5만 원 들어왔고 3만 원 나가서 잔액이 얼마 있다? 2만 원 있다.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잔액은 차변에 남겠죠. 왜냐면 잔액이라는 건 남는 돈이니까 돈이 남으려면은 큰 쪽에 돈이 남겠죠. 그래서 차변에 잔액이 2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를 차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남아있는 잔액을 어느 변에 써줘야지 대변에 써서 다음 기로 넘기는 식으로 표시해줘야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해서 이 T 계정이 마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잔액은 이렇게 대변에다가 차기 2월 2만 원 써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전기의 원칙이었고 1학년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것들일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학습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 계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기에 현금이 2만 원 남았었죠. 2만 원 남아서 차기로 넘긴다고 차기 2월이라고 대변에 표시를 해서 넘겼었습니다. 그럼 이번 기에는 그 현금을 받아야겠죠. 저번 기에서 넘겨준 현금을 받아서 표시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전기 2월이라고 표시하죠. 그럼 전기 2월 덕분에 나는 이번 기 현금이 증가된 채로 시작하겠죠. 전기 2월 된 게 없었다면은 빵원일 건데 저번 기에서 2만 원 넘겨받았으니까 나는 플러스 2만 원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산, 현금 같은 자산 계정은 전기 2월 덕분에 증가로 시작하니까 그것을 어느 변에 표시해준다? 이렇게 차변에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현금 계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산 계정은 당연히 전기 2월이 어느 변에 있을 것이다, 차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도 살펴봤고 또 지금도 본 것처럼 자, 이거와 반대로 생각하면은 차기 2월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 차기 2월은 대변으로 가야겠죠. 대변으로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차변이 증가라고 했었죠. 자, 차변이 증가예요. 그러면은 현금 계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 계정은 차변이 증가가 될 것이고 대변이 뭐가 될 것이다? 감소하는 그런 원인이 와될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래서 현금 5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차변에 쓰면 되는 거고 현금 3만 원 썼다. 그러면은 대변에 쓰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자, 이렇게 지금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자산 계정이 이럴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제 부채 계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 계정은 거래 8요소에서 자산과는 반대였죠. 부채의 증가 어느 변? 대변이었고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 2월 된 부채는 당연히 대변에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부채의 증가도 마찬가지로 대변에 증가 거래도 대변에 표시가 될 겁니다. 뭐 돈을 빌려왔다.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왔다. 이런 경우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대변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채의 감소 거래는 이렇게 차변에 기입이 되겠죠. 뭐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빌려온 돈을 갚았다. 이렇게 부채가 감소가 되면은 차변에 기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채, 잔액이죠. 부채 잔액은 대변에 있을 거예요. 대변이 당연히 생기는 쪽이니까 돈이 남아있겠죠. 내가 뭐 10만원 빌려왔는데 15만원 갚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적어도 10만원보다는 같거나 작은 금액을 갚았을 거니까 부채의 잔액은 대변에 있을 겁니다. 그 대변 잔액을 차변에 적어줘야 차대가 일치가 돼서 마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기로 이월시키는 부채는 이렇게 차변에 적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산이랑 비교하면은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했다. 즉 차변으로 들어와서 대변으로 나갔다라고 본다면은 부채는 대변으로 들어와서 차변으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예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래 파로 생각해 보시면은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었고요. 발생은 차변이었고 거래 파료소에서는 비용의 소멸 이런 건 없죠. 파료소니까 비용은 발생만 하고 끝나는 걸로 나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비용은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고 없어진다면 걔는 당연히 대변에 표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 비용의 소멸은 대변 이렇게 T 계정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아니 비용의 소멸이 어디 있는 거죠?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원가 회계는 일단 원가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돈을 쓴 거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생한 비용이 그냥 비용 처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원가 대상에 집계가 된다. 즉 자산으로 집계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만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의 원가가 파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비용 처리하고 끝나면은 이거 만들면서 발생한 비용이 집계가 안 되니까 이거 얼마에 팔아서 내가 얼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산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발생한 비용을 자산으로 바꿔주려면은 당연히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발생한 비용을 소멸시켜서 얘를 자산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내용이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원가의 흐름을 할 때는 이 내용을 꼭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T계정 여러 가지 있는 거 있었죠? 막 T계정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건데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발생하는 건 차변 그리고 원가 대상의 집계가 되기 위해서 자산의 집계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다시 소멸돼야 되는데 그렇게 소멸되는 쪽은 대변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T계정 학습한 거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계정이라는 거 이렇게 알파벳 T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게 자산이다. 난 지금 자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기 2월은 차변에 전기 2월은 차변에 오는 거고요. 전기 2월은 차변에 오는 거고 차기 2월은 대변에 가는 거죠. 그리고 증가하는 거 차변에 감소하는 거 대변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증가하는 거 이쪽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관한 T계정은 부채는 전기 2월이 대변에 차기 2월이 차변이고요. 대변에 증가하는 거래 차변에 감소하는 거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채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용에 대한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자, 비용은 발생이 차변 소멸이 대변 자, 소멸하는 거 어떤 경우가 있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원가 계산할 때는 비용이 발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멸시켜서 이거 뭐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산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대변에서 소멸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서 이쪽에 뭔가 자산이 오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T계정 학습했고요. 요거 꼭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원가의 흐름 영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